설레시죠? 저는 평생 들어도 막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지금 스르르르 내려오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루 30분, 영어가 잘하는 시간. 이 30분은 우리 가정에서 하는 시간을 압축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 옥스포드 영어교육센터 대표로 있고요. 그리고 국비과정을 예술가족부 약 200시간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고 교육하는 약 200시간의 또 다른 과정, 한 10년 동안 영어 교육 지도사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I Do TV라고 저희가 유튜브 영어 교육 채널을 운영을 해요. 여기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 꼭 한번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영어를 한다. 우리가 보통 영어를 한다 하면 보통 이 밑에 네 가지 기능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듣고, 그리고 말하고,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써내려갈 수. 이게 바로 영어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죠. 영어를 한다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창하게 잘해야죠. 플루언시하게 잘해야죠. 유창하게 영어를 잘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을 하고, 거침없이 읽고, 거침없이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 이게 바로 유창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힐러박스, 빅박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창성을 기르기 위한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영어의 리듬을 따라가야 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영어의 속도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영어의 리듬과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듣고 말하기가 되면은 영어를 조합해낼 수 있는 패턴도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플루언시, 유창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is this your kindergarten? 지극히 한국식 의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외국식 의향으로 제가 읽었다고 얘기하면 is this your kindergarten? 자, 높낮이 없이 또박 읽으셨죠, 그죠? 자, 우리나라 말은 한 글자, 한 음절의 강세가 들어가서 is this your kindergarten?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식 박자 리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어는 이 박자 리듬과 완전히 판이하다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다르다? 바로 리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규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의 호흡, 심장의 박동, 또는 걸음걸이, 달리기, 사람이 시간이 증가하면서 내 몸이 변하는 일정한 패턴이 바로 리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성학적으로, 음성학적으로도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말의 리듬과 영어 리듬은 한약이 다르다는 거죠. 이 리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우리는 음절 박자 리듬으로 배웠고 영어도 음절 박자로 들어와야만 이해가 가능한데 근데 영어는 음절 박자 리듬으로 is this your kindergarten?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떻게 되나? Is this your kindergarten? 리듬이 달라요. 영어는 한 박자 한 음절 한 또박 Is this your kindergarten? 이렇게 읽었다면 영어는 우리말로 읽었다면 영어는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이보다 강세를 딱 줘서 그것만 세게 읽고 나머지는 그냥 몰아서 같이 읽어주는 숨쉬듯이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의 리듬입니다. 근데 이 영어의 리듬을 모르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가 안 되죠. 들리지가 않습니다. 리듬을 모르면은 누가 어떤 쉬운 문장으로 된 말을 해도 원어민이 우리가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과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말이 안 들리면 당연히 말하기가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리듬이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아무리 우리가 리듬을 잘 알아도 is this your kindergarten? 이렇게 천천히 친절하게 아무도 말해보지 않죠. 어떻게 훅 말해버려요. 리쇼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속도가 있게 한번 훅 내뱉어볼까요? 시작! 잘하셨어요. 자, 이게 is this your kindergarten? 이게 리듬인데 이걸 속도가 있게 훅 내뱉어야 되니까
시작. 이디슈얼 kindergarten, 이디슈얼 kindergarten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도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패턴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디슈얼 kindergarten, 이디슈얼 teacher, 이디슈얼 friend, 이디슈얼 chair. 집에서 우리 아이들 큰 소리로 따라하길 바라시죠? 우리도 큰 소리로 웃으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저는 간단하게 단어만 바꾸어서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패턴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만들어내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문장들이 쭉 이어지면 하나의 리더스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리더스를 만들어서 읽어내는데 우리 요약에 쓰이거든요. 자, 이 조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영어의 플루언시, 영어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리듬, 스피드, 패턴. 좋습니다. 리듬, 스피드, 패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과 스피드. 더 중요한 것은 리듬. 이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동안은 우리가 이 활동을 같이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30분이 모여서 얼마나 들어야 아이가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대충. 여기는 공식이에요. 3,000시간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3,000시간 듣고 노출이 되어야 아이들이 듣고 말하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3,00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1시간을 잡으면 1년에 몇 시간이죠? 보통 한 365일이지만 300일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300시간이 되겠죠. 그럼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5세, 6세, 7세. 10년 뒤에 영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잘 한다면, 영어를 거침없이 유창하게 잘 한다면, 우리는 10년 이상 영어를 공부했지만 영어를 거침없이 유창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설레고 있죠. 그죠? 그렇게 친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여기도 치트키가 있습니다.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만든 루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6일 동안 이 빅박스를 활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에는 뭐가 보여요? 여기 리딩 오션스를 얘기하면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에는 아이들과 학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요일 같은 날은 리딩 오션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한번 읽을 수 있다. 자, 이런 모든 작업들이 끝나면 아이들이 곳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볼드예요. 자, 볼드는 뭘까요? 바로 빅박스계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 볼드를 받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돼요. 네,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보겠습니다. 빅박스. 우리가 week 1, day 1이라고 하면 언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교재에 월요일 하는 거. 맞죠? 자, 들어가면은 지금 액티비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비디오는 바로 좀 전에 보셨던 담임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훈련한다는 그 내용 15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비디오 한번 꼭 더 봐주세요. 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활동으로, 액티비티로는 워드 플래시와 워드 매치가 있습니다. 워드 플래시는 영어를 듣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찾아가는, 이미지를 인지하는 과정. 킹들갈든, 그리고 넘기면 바로 킹들갈.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액티비티는 워드 매치. 단어와 이미지를 매칭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액티비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자, 이걸 다 하는데 여기 비디오는 몇 분? 아까 15분 정도. 교실에서 하는 영상이랑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 2개. 이렇게 하면 약 한 20분에서 약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데로 세지 않고 이것만 한다면. 근데 들어가면 세기가 13이에요. 워낙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다 눌러서 체험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요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여기서 비디오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그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둘째 날은 첫째 날과 동일해요.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셋째 날은, 수요일 날은 액티비티가 비디오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디오를 넣고 들어가면은 이 2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한 개의 영상은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루틴드 바스 영상이 나올 거고, 나머지 한 개는 리딩 오션스에 나오는 책이 하나 연관돼서 나올 거예요. 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비디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책이 하나가 선별이 돼서 아이들 수준과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지금 선별이 되어져 있거든요. 아이들이 항상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지만 지금은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는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은 월요일, 화요일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액티비티를 들어가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월, 화, 목에 어떤 액티비티 버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죠? Listen and repeat. 네, 듣고 원어민의 소리와 비교하면서 내 목소리를 녹음하고 따라하기. 자, 이게 전체 몇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14개의 문장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Is this your kindergarten? 아까 배운 그대로. 시작! Is this your kindergarten? 네, 유창생님께 그렇게 발음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 14개를 다 완료를 하게 되면 버튼이 한 개 더 늘어나요. My Portfolio라는 버튼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아이들이 방금 14개의 녹음된 문장을 다 완성하고 나면 이 버튼이 자동적으로 하나 생기거든요. My Portfolio. 아직 이 버튼을 못 보셨다면 14개를 다 안 한 거예요. 14개를 다 해야 이게 보입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어디로 전송이 되냐면 담임선생님께 전송해요. 헐. 네, 우리 영어 선생님께 전송이 되고 원장님도 들어가서 보고 저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주한 선생님도 이거를 들어가서 보시고 사실 그 중에 아이들 가장 안 되는 걸 나와서 아이들한테 발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 포트폴리오 14개를 안 하면은 절대 볼 수 없는 버튼이라는 거. 네, 꼭 생각하시고 끝까지 14개를 다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둘째 주로 넘어왔습니다. 둘째 주는 첫 번째 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 영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까 첫 번째 주는 단어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kindergarten, teacher, chair. 우리가 today's lesson 보시면 우리가 kindergarten, 그리고 teacher, 그리고 friend, chair 처음 동작이 다 들어가요. 교실에서는 선생님들과 그 동작을 함께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선생님이 오시면 또다시 한 번 더 그 동작을 하면서. 자, 두 번째 주에는 그냥 kindergarten이 아니라 it is your kindergarten. 이 문장, it is your chair, it is your friend, it is your pencil, it is your book. 이렇게 문장의 단어가 계속 늘어나면서 하나의 문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today's lesson을 아까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1강부터 10강까지 레슨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같은 단어를 가르치고 2주차에는 같은 문장을 가르치는데 1강부터 10강까지 쭉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각 단의 내용으로 선생님이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고 반복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주 눈을 뚫어서 쳐다보면서 막 접근을 해요. 아마 큰 화면으로 보면 감동도 엄청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주차에는 문장 중심이라는 거 보시고, 자, 역시 화요일 날은 액티비티가 동일합니다. 수요일 날은 뭐가 있었죠? 리딩 오션스가 동일하죠. 매주 수요일은 리딩 오션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영상 지금 15분 동안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연관되어 있는 리딩 오션스 주로 책, 그 레벨과 그 주제와 맞는 책이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 비디오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요일날은 동일합니다. 월요일, 화요일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2주차 금요일 볼게요. 뭐가 생겼습니까? 리슨 앤 리핏. 아까 첫 번째 책에서 리슨 앤 리핏 있었죠, 그죠? 항상 금요일마다 리슨 앤 리핏이 있습니다. 그런데 2주차 금요일에는 이게 하나 더 생겼어요. 중간에 뭐 했죠? 퀴즈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책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보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맨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워크북 오래 오잖아요. 그 워크북 내용이랑 동일하게 접근이 돼 있어요. 워크북 집에서 다 받으셨죠? 네, 그 워크북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슨 앤 리핏 또 있어요. 리슨 앤 리핏은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데 2주차 금요일마다 이 퀴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빅박스 루틴이라는 것은 크게 제가 거창하게 빅박스 루틴이라고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루틴이라는 것은 만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지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든다는 것은 내 아이한테 이 매일매일 많이 보지 않고 길게 보지 않아도 이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영어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억양과 리듬이 있다고 했죠. 그 억양과 리듬을 아이들이 체화시키기 위해서 몇 시간이 필요하다? 3,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미 우리 원에서는 매일 담임선생님 15분, 그리고 거의 매일 오세요, 영어 선생님들도. 하루에 30분씩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30분 동안 집에 가서 이 루틴을 반복을 한다면 그 시간이 어때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리고 이미 배웠던 거를 집에서는 좀 더 몰입해서 배울 수 있는,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이미 원에서 배웠던 거고 이미 아는 거, 내가 아는 건데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게 반복이 되면 또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같지 않아요. 아까 그 영상 교실에서 배우는 학습 영상만 동일하지 나머지 액티비티는 원에서 보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루틴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리에 모인 거고, 루틴을 만들기 위한 이유는 리듬을 아이들이 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딩 오션스 들어가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딩 오션스는 매주 무슨 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책이 한 권씩 붙어요. 그래서 한 달에 책을 4권을 아이들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책을,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만 지금은 붙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각각의 액티비티가 또 다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끌어내 놓으면 사실 아이들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고 아이들이 비디오에 흥미를 가진다, 비디오를 좋아한다 하면 이 리딩 오션스를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 오션스는 지금 여기 레벨 1 리딩 오션스 발광이 보이시죠? 네, 이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메인 화면 딱 열었을 때 킨드박스 전용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걸 살짝만 이 손으로 터치하면 뭐가 나오죠? 리딩 오션스가 나옵니다. 네, 나머지 워드킹덤, 클래스 부스터를 사실 다 유료 앱이에요. 하지만 다 무료로 체험은 가능해요. 미리 체험을 해보시고, 지금 제가 다 체험을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 유아기 때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체험해보고 내 아이한테 맞겠다 싶으면 사실은 유료로 결제하셔서 진행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킨더박스하고 리딩 오션스를 먼저 한번 가보기를 해요. 자, 리딩 오션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첫 번째 책이 제목이 The North Wind and the Sun이에요. And the Sun인데 이 책이 아까는 비디오만 보였죠. 근데 리딩 오션스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6개의 액티비티가 쫙 뜹니다. 모든 책이 이렇게 6개의 액티비티가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뜨거든요. 지금 이 책만 6개의 액티비티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우리가 아까 캔들에서 보지 못했던 액티비티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처음에는 비디오 시청하고 나면 이것은 아까 우리 아이들이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고, 나머지 워드 플래시, 워드 매치, 그리고 리슨 앤 리핏 정도는 킨드박스에서 충분히 하는 액티비티였죠. 그죠?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이게 뭐 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리딩 오션스에서만 또 있는 액티비티가 언스크램블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듣고 이해를 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액티비티가 재밌게 있거든요. 조금 더 진화가 됐어요. 킨드박스보다. 근데 이게 매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들 접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아이들이 접근하면 뭐가 기다리냐면 골드가 기다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골드 때문이라도 들어가거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리딩 오션스는 우리가 2,200건의 온라인 도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2,200건의 온라인 도서를 자기 아이 레벨 테스트를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그러면 대부분 레벨 1이 나올 거예요. 네, 들어가셔서 nursery rhyme부터 phonics readers, 그리고 bookhelp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북입니다. 영어 스토리 책. 그런 책들로 쭉 아이들 레벨별로 있고 그 자체도 하나의 레벨을 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레벨, 밑에 레벨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자기 아이 레벨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들어가서 맞추어서 레벨을 선택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는 굳이 들어가서 막 다른 책 볼 게 아니고 아까 뭐죠? The North Wind 스턴 있으죠, 그죠? 그 책을 가지고 액티비티 하는 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른 책을 하는 부분들을 2학기 때쯤에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리딩 오션 책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책은 아이들 수준과 레벨에 맞춰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고 수요일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책의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비디오 오셔서 가서 설치해서 액티비티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브랜드별로 책은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이 안에 보면은 선샤인 리더스, 그리고 알파 리더스, 컴패스 리더스, 컴패스 칠리언,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책이 주로 우리가 레벨 1에 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 제가 책이 매주 수요일마다 네 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보통 첫 책과 네 번째 책이 여기 나오는 선샤인 리더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샤인 리더스라고 하면 호주의 유명한 조이 카울리라는 아동문학 작가사라는 작가의 책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 특히 공방을 운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먼저 선제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앱을 아이들 같이 구입을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유명한 작가시고 옥스포드 리딩 큐와 쌍둥이를 볼 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이 선샤인 리더스 그리고 알파 리더스 이런 책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영어책 접근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아이들 영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책을 읽으면 뭐를 받을 수 있냐면 골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달에 몇 개의 골드를 받을 수 있죠? 4개? 아니죠. 예. 한 달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4개의 골드를 받을 수 있죠. 그죠? 4개의 골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리딩 오션스로 넘어가서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 골드가 막 쏟아져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 빅박스를 하시면 1일 출석, 2일 출석, 3일 출석하면 나오죠. 골드가 1일 출석하면 1개, 2일 출석하면 2개, 3일 출석하면 3개, 그게 66일까지 나올 거거든요. 66일 출석하면 골드가 한꺼번에 몇 개가 나오죠? 66개가. 기하고 싶죠. 근데 중간에 내가 하루 빠졌잖아. 그럼 다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골드 1개씩 나와. 지금부터라도 아직 이미 시작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골드를 쭉 이어서 오늘은 1개, 내일은 2개, 올해는 3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중간 하루 쉬었다. 그 다음 날 몇 개? 1개. 네, 그게 지금 골드의 그 함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리딩 오션스 책을 한 번 읽을 때마다 리딩 오션스를 넘어가서 리딩 오션스라는 게 아까 수요일마다 볼 수 있는 그 비디오를 볼 때마다 골드가 나오고 그거를 리딩 오션스라는 그 방으로 넘어가서 액티비티를 할 때마다 골드가 쏟아져요.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일 말고 다른 요일에 리딩 오션스 대답이 안 돼 있어요. 예, 좀 더 킨드박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 사실 원래 빅박스가 만들어질 때는 수요일에 나오는 이 리딩 오션스 한 권과 그거에 나오는 액티비티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아이들이. 리딩 오션스는 우리가 원해서 따로 학습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엄마들이 집에서 영어의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붙이는 책인데 그게 액티비티까지 나와버리니까 집에서는 그걸 욕심을 해서 다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애들은 배우지 않았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이 주는 즐거움 다시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다 뺀 거예요. 사실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어가는 방법이 책이 제 아이가 비디오로 충분히 시청의 재미를 느낀다면 아니 혹시 느끼지 않더라도 골드 받는 재미로라도 리딩 오션스를 넘어가서 아이들이 액티비티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골드를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골드를 받아서 아이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거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머니들 조금 더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팁이에요. 지금까지는 빅박스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대로 쭉쭉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들어가 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팁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아마 책이나 워크북 다 받으셨죠, 아까? 네. 워크북 혹시 받아서 받으셨어요? 네. 혹시 버리셨나요? 혹시 잘 꽂아 놓으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 버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워크북은 바로 월 차트입니다, 여러분. 책의 맨 끝이 월 차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줄치순을 따라 잘라내시고 뒷면을 월 차트로 만들어주세요. 월 차트예요. 이거 잘라서 냉장고 앞에 또는 현관 앞에 또는
창문에 붙여주세요. 아이들이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보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노출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아직 안 버리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 아직 안 버리셨다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단어. 혹시 워크북 펼쳐보시면 맨 끝장에 뭐가 있던가요? 아직 안 버리신 거 맞죠? 감사합니다. 오늘 꼭 펼쳐보세요. 펼쳐보면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자, 단어가 앞에는 단어, 두 번째는 이미지, 세 번째는 두 번째 책의 단어,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또 이미지. 이렇게 1분에서 8개의 단어, 그리고 2분에서는 전체 12개의 파닉스 워드가 이렇게 단어장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원에서 담임선생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훈련시키는 게 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 이거 사용 안 합니다. 왜? 우리는 큰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 게임을 액티비티 하기 때문에 이게 잔잔한 카드 필요 없어요. 이건 집에서 사용하시라고 주는 건데 보통은 집에서 사용 못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워드박스를 만들었어요. 이거 집에서 이렇게 박스를 5개를 모아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워드를 어떻게 우리가 장기이후로 가져갈 것인지 사실은 이건 제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는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를 모은 것뿐이고 원래는 라이터는 학습법이라고 공부의 달인이라는 그 기억을 원래 우리가 암기라는 게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나가면 강의의 70%는 까먹어요. 네, 그리고 내일 되면 80% 까먹고 일주일 지나면 90% 까먹습니다. 근데 까먹기 전에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기억이 오래 가죠, 그죠? 자, 그것들을 활용해서 만든 라이터너 박사가 만든 공부의 달인이라는 학습법이거든요. 자, 여러분은 5개의 박스를 준비합니다. 우유곽 같은 박스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요즘 뭐 박스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다이소 가면 5개 칸 찔러놓은 그냥 플라스틱 천원짜리 하나 사셔도 돼요. 일단 5개 칸이 중요해요. 자, 이걸 만들어 놓고 나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럼 좀 전에 우리 워크북에서 뭘 때문에죠? 카드를 올려야 되겠죠. 자, 그 카드 한 달에 한 책에서 총 8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몇 개가 나와요? 파닉스 워드 12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1주차 단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월요일날 아이들에게 톡으로 물어요. 물었을 때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냥 아마 teacher 대답하면 그 단어는 어디로 가죠? 화요일날 정책 단어로 가요. 자, 이거 물을 때 자, 시간 줄 테니까 외워. 그리고 막 틀리는 막 혼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실제로 문제는 아이들 이걸 계속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학습으로 생각하고 아이들 부담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미 한 달 동안 배우고 이제 거꾸로 오거든요. 아이들이 얼추 압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하는 재미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라서 아이들한테 원리를 보여주고 몰라도 돼요. 모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튿날째도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teacher 대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단어는 어디로 가면 되죠? 월요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자, 입에 안 붙는 단어 알지만은 잘 모르겠는 거 아니면 입에 안 붙는 단어는 계속 어디로 가냐면 맨 앞박스로 가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리까리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 힘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 그냥 게임처럼 활용할 수 있게. 자, 그 다음 화요일에 다 얘기를 하면 그 단어를 지금 수요일로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답을 못하는 단어는 무슨 일로 가죠? 그렇죠. 화요일 가면 안 되고 다시 맨 첫날로 가는 거예요. 화요일로 가지 않고 맨 앞날로 갑니다. 내가 오늘 대답 못한 건 전부 다 앞날로 가요. 무조건 앞날입니다. 근데 그 앞날 가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대답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수요일 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어를 묻습니다. 다 대답을 하면 당연히 목요일로 갈 것이고 거기서 혹시 대답을 못한 것은 또 어디로 간다? 월요일 또 갑니다. 역시 금요일도 대답 못한 것은 월요일로 갑니다. 자, 대답 못한 것은 계속 월요일 가서 계속 한 칸이 올 거예요. 그래서 쉬운 단어는 월 만에 끝날 거고 좀 어려운 단어는 10일 정도 넘어야 끝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단어를 복습하는 방식. 이게 아이들은 이미 거의 알고 있는 단어를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단어가 까먹기 전에 주기적인 복습을 통해서 쌓이는 거죠. 자, 2주차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단어를 탁 뒤집으면 아까 많았죠? 글자가 나와요. 이제는 글자를 보고 단어를 암기해 나갑니다. 글자를 보고. 그럼 앞에 몰랐던 단어들과 차이겠죠. 앞에 몰랐던 이
단어들과 쭉쭉쭉 채이고 그 단어들을 나중에 바이스보드가 나와도 이 통을 탈출 못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계속 그냥 나가고 모르면 또 앞으로 가고 나가고 모르면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2주가 지나서 대출되는 단어들은 버리고 대출되지 못하는 단어는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새 단어들과 다시 또 계속 학습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단어들이 결과적으로는 2주가 아니라 3주, 4주가 걸려도 결국에 내일에 붙이고 가야 있어요. 이게 단어 암기법입니다. 집에서 이 단어 암기법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학원 할때 그 아이들을 처음 들어오면 부모님들 모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교실에서 못해요. 왜냐면 1대1 학습이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 모시고 이 학습법을 꼭 지도했거든요. 그 중에 반은 따라오시고 반은 못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량이 거의 수능 정도로 따라가더라고요. 단어만 알면 사실은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리듬과 스피드하고 조금 별개예요. 하지만 그 중요한 리듬과 스피드 이미 우리가 원해서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한 선생님 모셔가지고 애들 막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쓰기 활동도 사실 좀 간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 말도 막 이 블라블라 잘하지만 받아쓰기 점수 뺏지 않는 건 아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영어로 말은 잘하지만 북미 아이들도 하루에 30분씩 쓰기 활동을 해요. 정확한 스펠링으로 써내려가는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쓰기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확 가지고 사회만 나빠져요.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이런 매직보드. 우리가 다이소 가면 1,000원 하더라고요. 쓰고 애들 싹 지우고 쓰고 애들 싹 지우고 종이 주고 연필 주고 애들 쓰라 하면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매직보드에 막 쓰게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쓰고 지우고 이런 건 아이들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활동 집에서 해주시면 쓰기 활동에 부담 안 가지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라이팅. 자, 이것은 보시면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쓰기의 가장 기본이죠. S 사운드가 N 사운드 만나서 캔이 되고 맨이 되고 펜이 되고 파닉스는 반드시 쓰기 활동이 조금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우리 워커북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쓰게 하면 이게 좋아요. 보시면은 트레이싱이 줍니다. 주고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번 하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고 레인보우 말 그대로 색깔이 몇 개예요? 7개. 우리 색연필 7가지가 있으면 처음에 빨간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이튿날은 주황으로 쓰고 파랑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우려먹을 수 있습니까? 7번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아이들이 레인보우 컬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레인보우 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글자가 여러 가지 색깔로 적으면 레인보우 느낌이 나잖아요. 아이들은 또 이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그리기라고 생각해요. 덧칠하면 덧칠할수록 색깔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레인보우 라이팅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머티리얼이죠, 그죠? 지금 이 자료는 빅박스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요. 빅박스는 말 그대로 디지털 콘텐츠거든요. 거기서 제공하지 않고 이것은 어디 있냐면 자, 이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다음에 들어가시면 옥스포드 영어 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 바를 보시면 웅진 킨드박스라고 있는데 그 중에 라이팅 워크시트라고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원래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쓰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교실에서 이걸 쓰지 않고 선생님이 쓰시는 자료를 따로 가지고 쓰시고 제가 이 자료는 집에서 왜냐하면 수준이 집에서 하기에는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는 정도거든요. 트레이싱하면 되는 거니까 올려놓았으니까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3,000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000시간이 좀 더 빨리 갈 수, 치트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 현대 언어의 아버지 노암 촘스키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받아들이는 LAD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습득 장치는 언어의 민감기에 적극적으로 폭발한다고 했는데 그 언어의 민감기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6세, 7세 그리고 민감기라고 하면 어떤 그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기, 그걸 우리가 적기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아이들 리듬을 잡아줄 수 있는 적기예요. 리듬과 스피드를 잡아줄 수 있는 적기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3,000시간 내로 10년 이상 넘게 공부했죠. 저는 30년 가까이 공부해서 영어가 전부 설레요. 왜 그렇습니까? 적기의 리듬과 스피드를 못 잡아서 그래요. 적기의 리듬은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열심히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훈련하고 계시고 영어선생님 오셔가지고 임팩트 있게 우리 세리선생님, 우리 주한선생님이
거의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씩 집에서만 30분만 더 아이들에게 쳐주시면 사실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 원에서만 하고 있는 시간대로 가면 딱 정확한 10년 걸릴 거예요. 근데 집에서 30분씩 더 해주시면 사실은 그 기간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기에 리듬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여러분 믿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